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국가의 봉사를 함과 더불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보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이상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시험을 봐서 80점을 맞으면 우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80점 정도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90점 이상을 맞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배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우리의 그 콘텐츠 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사회 책을 가지고 시험에 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수능 출제를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각종 지역의 그 교육청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직접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괜찮은 문제들을 추리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릴 때에는 수능에 해당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직무적성이 측정될 수 있는 문항들을 추리고 더불어서 자기들이 거기다 문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따졌을 때 우리는 8차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차 교육과정을 이야기했을 때의 우리는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이렇게 책이 3권이 되어 있는 걸 일컬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90%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25, 요 정도의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과 사회. 그리고 요것이 법과 사회라고 하는 것과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이 사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저 때의 출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7차 교육과정과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집합으로 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30에 요것이 70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 바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출제가 된 거를 보면 8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80에 7차 교육과정이 20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에 나는 이것만 가지고 거기만 나오면 맞는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 갖다 가능한 한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공부를 해도 다 맞을 수 없는데 그래도 전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내용과 이거의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중학교 때 배우는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7차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8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되는 것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7, 8차에 공통되는 걸 따지면 한 70%가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30%,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 30%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이거를 놓치잖아. 그러면 이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적어도 2문제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의 내용을 전부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수험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수험생을 보면서 왠지 불안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수능 스타일로 나온다 그래서 EBS 방송교재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EBS 방송교재는 100% 수능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 시험 문제는 100%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 30% 정도만 수능 스타일로 나온단 말이죠. 탐구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거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붙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스타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 필요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7, 8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장혁사회 책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 책에서 100% 다 남았다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용과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7, 8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의 내용을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적어도 2개 이상 안 틀리고 단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80점 맞으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어떤 걸 하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접근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조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국어는 참 이게 궁합이 좀 안 맞답니다. 종결 의미. 그래서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는 따위가 붙는데 이거요. 야들하고 야가 참 궁합이 안 맞답니다. 절대 둘이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 없어져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사라져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1번 스미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헤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그거요. 2번 한번 보십시오. 신기록 제조기 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요거요. 되죠? 빼는 것은 둘 중에 아무 것이나 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절대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4번이 안 볼까? 4번에 3초는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 느냐, 동그라미. 그게 종결 의미예요. 가느냐, 하느냐,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죠? 이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가 종결 의미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제일 끝에 있죠?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 요 의미가 종결 의미거든요. 그렇죠? 느냐가 그렇습니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고라는 붙지 않습니까? 천하의 몹쓸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선 요거 하나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 호랑이, 침팬지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정명사는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피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정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정명사 그 뒤에는 에게, 개, 스를 붙이고 나무, 돌빛처럼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그 무정명사에는 s를 씁니다. 그래서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어디에 치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공식입니다. 어디에 치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자, 예를 들면 한국은 호주에게 3대 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호주 이와 같이 나라, 정부 이것은 무정명사입니다. 무정명사에 에게를 붙일 수가 없죠. 이렇게 호, 주, 에 해야 되고요. 보시오. 또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해서 어디를 대야겠죠. 그래서 호주를 3대 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조사는 요 한 3개 정도는 조금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유형도 꽤 괜찮은 유형이고요. 또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요. 10페이지 4번 문장에 불필요한 요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기타 할게요. 기타. 예, 중요하지 않아서 기타가 아니고 그냥 기타로 묶겠습니다. 하나가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소위 남아드는 표현에서 잉여적 표현 그런데 자, 예서 이런 것이죠. 좀 유치하지만요. 역전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성 자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왔던 문제예요. 가장 건드려 나온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뿌리째 근절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뿌리째 근절 무엇이 중복될까요? 뿌리하고 근 무슨 근자지? 뿌리 근자거든. 그게 중복돼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 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제일 끝에 얘가 바로 뿌리째 근절 바로 그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제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충분히 집어넣어놨거든요. 됐죠? 근데 이거 아마 크게 많이 외우실 것은 없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낯선 것이 있으면 그 몇 가지 뽑아서 외우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중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 8번 한번 볼까? 8번 왼쪽 페이지 8번 돌이켜 회고 그랬죠. 중복 맞죠? 맞죠? 그리고 흰극의 가시밭길 그랬는데 이 흰극이 나무의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흰극의 가시밭길은 가시와 흰극이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흰극의 길 하든지 아니면 흰극을 빼고 그냥 가시밭길 하든지 맞죠? 흰극의 가시밭길 이것은 여성 자매와 똑같은 것이에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여튼 이런 중복도 꽤 괜찮은 유형이에요. 됐죠? 또 하나 더 오른쪽 5번 수식구와 관계된 모호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소위 모호한 문장입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봤던 아까 문제 있었죠? 거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좀 고성말로 중의성이 있는 문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됐죠? 됐습니다. 청동기와 이제 초기 철기 사회로 넘어가고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국가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연맹왕국 단계로 들어가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하나 발견된 오류가 아까 제가 그 문제 해설해주면서 문제 해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뭘 기록으로서 역사로 다 얘기했다고 아닌 거 아시죠? 아까 2번 문장 사실로서의 역사였어요. 예, 밑줄 그어진 거 없으니까 사간의 평가나 의견 나온 거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자, 청동기 기원전 2000년경으로 이제는 굉장히 시간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원전 10에서 15세기까지로 넓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왜요? 아예 범위 자체, 우리나라가 지역적 범위 자체를 우리나라 삶의 터전을 훨씬 더 지금 더 넓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20세기로 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시베리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최초의 금속, 청동이라는 게 유입이 됐어요. 그쵸? 이제 청동이라는 최초의 이제 금속 물질이 사용이 되는 거고 왜 청동인지는 아십니까? 동과 구리와 아연을 우리가 합금하는 건데요. 요게요 녹는 점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화력을 이때 당시 화력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 제일 빨리 녹는 그 금속 물질들을 합금하기가 제일 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쓰지 않는 청동이 전 세계 인류에서 가장 먼저 금속 물질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초기 철기. 지금의 철기, 지금도 철기니까요. 인류가 쓰는 도구의 재료로만 구분한다면 지금도 철기예요. 근데 지금의 철기와 이때 철기는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기원전 우리 5세기서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를 초기 철기 사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아까 신석기에서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드디어 벼농사라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벼농사. 드디어 인류의 벼농사가 이제 합계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농업 생산량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증가했죠. 벌써 농사 지은 지도 대략 한 4-5천 년 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이라는 것도 그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아졌고 벼농사도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요 사파 정도, 요 그림 정도가 이때 당시의 권력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각자의 사유재산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고 이런 사유재산의 차이가 결국
없으면 처자식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푼 줍쇼 하면서 꺼야 되는 거고, 꺼주는 사람은 의기양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 새끼에서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인간사가 결국 권력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농업의 발달로 드디어 계층이 나눠지는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피지배층이 잡고 있는 요거 지금 이삭을 자를 때 쓰는 저걸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은 여전히 간석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농기구로 반달돌칼이요.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반달돌칼에 보시면 여기에 끈을 기는 거죠. 해가지고 손에 탁 잡고 탁탁탁탁 이삭을 자를 때 추수할 때 쓰는 그러한 대표적인 농기구는 아직도 간석기라는 사실. 간석기 농기구. 예, 반달돌칼이었습니다. 자, 이랬고 그다음 요 지배층이 차고 있는 걸 보면 딱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대표 청동검, 비파형 동검이거든요. 하체 비만, 예, 비파형 동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비파형 동검은 지배층밖에 못 만지죠. 왜냐면 워낙 구하기가 힘들고 만들기 더 까다로운 게 우리 청동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일이 그렇게 녹여가지고 다 틀에 넣어야 되거든요. 요 틀을 거푸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우리가 청동 제품을 만드니 이걸 뭐 어디 피지배층은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청동제 농기구라는 말 따위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지배층이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고인돌에 묻히죠. 죽으면 고인돌에 묻혀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죠. 탁자형이라서. 이것 말고도 그냥 바위 하나 갖다 놓은 남방식 고인돌도 있는데 문제 나온다면 다 북방식 고인돌 위주로 나옵니다. 자, 북방식 고인돌은 이게 무기가 엄청나요. 이 덮개돌 요거 있죠. 위에 덮인 돌. 이 덮개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괸돌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넣고 정말 언덕을 만들어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저는 이거 백날 봐도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지지대를 세웁니다. 먼저 땅에다가 돌을 박는 거죠. 여기다가 말 그대로 아까 보셨던 산은요, 언덕을 쌓은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넣은 게 아니라 언덕을 쌓아서 정말 우리 눈에 산처럼 보인 거고요. 그 위로 장정 수십에서 수백이 모여가지고 덮개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흙을 팝니다. 고인돌 완성.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무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다 농사일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거고요. 그죠?